여러분,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셨나요? 콜레스테롤이 높다거나 뼈 건강이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없으신가요? 또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 사실 우리 주변에 흔한 두부 한모로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으실까요? 두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닌 영양 가득한 슈퍼푸드입니다. 고단백 저지방 식품인 두부는 콩보다 흡수율이 높고 칼슘도 우유의 3배 이상 함유하고 있어요. 특히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2019년 대한영양사협회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이소플라본은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 여러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부는 심혈관 질환 예방, 변비 개선, 뇌 건강 증진,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효능을 가진 두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두부의 숨겨진 효능과 함께 두부를 활용한 건강식단, 그리고 의외의 주의사항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부의 주요 영양성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약 8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근육과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죠. 또한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한데 같은 양의 우유보다 약 3배나 많은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 칼슘은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이소플라본.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해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소플라본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방지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두부를 활용한 맛있는 요리법부터 의외의 주의사항까지 알찬 정보로 가득 준비했습니다. 이제 두부의 영양가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두부를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나요? 된장찌개, 두부김치, 아니면 그냥 간장에 찍어 드시나요? 사실 두부는 다른 식품들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된답니다. 오늘은 특별히 3가지 식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바로 해조류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들어보셨죠? 이런 해조류들은 두부와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부에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바로 두부 속 사포닌 성분이 체내의 요오드를 배출시킨다는 거죠. 요오드는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2020년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두부와 해조류를 함께 섭취하면 두부로 인한 요오드 손실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검은깨입니다. 검은깨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탈모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한 검은깨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두부와 검은깨를 함께 먹으면 두피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품은 달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지만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달걀의 동물성 단백질은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만나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특히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 구성이 이상적이라고 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달걀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해요. 날달걀 속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해 오히려 탈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3가지 식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식단에 이 조합들을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이 식품들을 활용한 맛있는 두부 요리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부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두부를 그냥 생으로 먹거나 찌개에 넣어 끓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두부를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영양 흡수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두부는 따뜻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부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따뜻하게 먹으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두부를 따뜻하게 조리해 드시면 좋아요. 두부 스테이크나 두부전과 같이 따뜻하게 조리한 요리를 즐겨보세요. 다음으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두부를 얼리면 영양가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8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두부를 얼렸다 해동하면 단백질 함량이 최대 6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얼린 두부는 해동 후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나 있어
양념이 잘 배고 식감도 쫄깃해져 요리하기 좋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이 있거든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과 두부의 칼슘이 만나면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는 옥살산 칼슘이 형성됩니다. 이는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꼭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어야 한다면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옥살산 함량을 줄인 후 먹으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두부의 보관 방법입니다. 개봉한 두부는 물에 담가 냉장 보관하되 물은 매일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3일 이내에 먹는 것이 좋아요. 만약 바로 먹지 못한다면 냉동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냉동 보관된 두부는 3개월까지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두부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알아둬야 할 점이 많죠? 하지만 이런 점들만 주의한다면 두부로 건강도 지키고 맛있는 요리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런 팁들을 활용한 두부 요리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본 두부의 효능과 섭취 팁을 활용해 실제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총 3가지예요. 검은깨 두부 크림, 두부 달걀전, 그리고 두부 미역 무침입니다. 이 요리들은 앞서 설명드린 두부와 궁합이 좋은 식품들을 모두 활용했답니다. 게다가 만들기도 쉬워서 요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검은깨 두부 크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두부 300g, 볶은 검은깨 3큰술, 꿀 1큰술, 소금 약간입니다. 먼저 두부를 면보에 넣고 으깨어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그 다음 볶은 검은깨를 믹서기에 갈아 가루를 만듭니다. 물기 뺀 두부와 검은깨 가루, 꿀, 소금을 함께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주면 완성이에요. 부드러운 크림 형태가 될 때까지 갈아주세요. 이렇게 만든 검은깨 두부 크림은 빵에 발라 먹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검은깨의 고소한 맛과 두부의 부드러운 식감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답니다. 이 요리의 장점은 뭘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검은깨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두피 건강에 좋아요. 게다가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과 칼슘까지 더해져 영양 만점인 요리가 됩니다. 특히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요리예요. 꾸준히 드시면 머리카락이 더 튼튼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요리는 두부 달걀전입니다. 재료는 두부 300g, 달걀 2개, 다진 파 1큰술, 소금 약간, 식용유 약간입니다. 먼저 두부를 으깨고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으깬 두부에 달걀, 다진 파, 소금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올려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완성입니다. 간단하죠? 이 요리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달걀의 동물성 단백질이 만나 완벽한 단백질 구성을 이룹니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근육 형성과 회복에 도움을 줘요.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 노년층께 좋은 요리입니다. 또한 달걀 속 비오틴은 모발과 피부 건강에도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요리는 두부 미역 무침입니다. 재료는 두부 300g, 미역 20g, 참기름 1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소금 약간입니다. 미역은 미리 물에 불려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두부는 으깨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으깬 두부와 미역을 섞은 뒤 참기름, 다진 마늘, 소금으로 간을 해주면 됩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바로 미역이 두부의 단점을 보완해준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두부는 체내 요오드를 배출시킬 수 있는데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가 이를 보충해줍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요. 또한 미역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에도 좋답니다. 이렇게 3가지 두부 요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요리들이죠? 이 요리들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두부의 다양한 효능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두부 요리로 육류를 대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부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아 심장 건강에 좋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도 집에서 직접 요리해보세요. 요리를 하면서 느끼실 텐데요. 두부는 정말 다재다능한 재료라는 거요. 담백한 맛을 살려 요리할 수도 있고 다른 재료와 섞어 전혀 다른 맛을 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영양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식재료가 있을까요? 두부의 기본적인 영양 성분과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두부의 진정한 가치는 그 놀라운 건강 효능에 있습니다. 두부가 어떻게 우리 몸의 다양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부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건강 위협 중 하나가 바로 심혈관 질환이죠.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병들입니다. 그런데 두부가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부에 풍부하게 함유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소플라본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킵니다. 2019년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두부를 섭취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결과죠? 또한 두부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레시틴은 혈관 벽에 쌓인 플라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어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요. 이는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두부의 뼈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이 걱정되시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여기서 두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100g의 두부에는 약 35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는 같은 양의 우유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부의 칼슘 흡수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2020년 대한골 대사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두부의 칼슘은 우유의 칼슘보다 체내 흡수율이 약 1.5배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두부에는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성분들도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소플라본과 마그네슘이 있죠. 이소플라본은 폐경 후 여성의 골밀도 감소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작용하여 뼈의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두부의 암 예방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암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죠. 그런데 두부가 여러 종류의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국제암연구소 IARC의 보고서에 따르면 콩 제품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유방암 발병률이 약 30% 낮았다고 합니다. 이소플라본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또한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포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는 암 예방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부의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중 관리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두부는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우선 두부는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입니다. 100g의 두부에는 약 70kcal의 열량과 8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는 같은 양의 육류보다 훨씬 적은 칼로리지만 단백질 함량은 비슷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두부를 섭취하면 적은 양으로도 배고픔을 잘 참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의 단백질은 체지방 감소와 근육량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2021년 대한비만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8주간 두부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체지방률이 평균 2%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두부는 우리 몸의 여러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부터 뼈 건강, 암 예방, 다이어트까지 두부 하나로 이 모든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두부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올바르게 섭취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겠죠. 오늘은 두부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부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성인 기준으로 한 번에 100g 정도의 두부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밥숟가락으로 6숟가락 정도의 양이에요. 두부를 매일 먹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 아시아태평양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두부를 섭취한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7% 더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매일의 꾸준한 섭취가 이소플라본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다음으로 두부를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두부는 언제 먹어도 좋지만 특히 아침 식사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식사로 적합해요. 또한 운동 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의 효능을 높이는 조리법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부는 따뜻하게 먹는 것이 좋아요. 찌개나 전, 구이 등으로 조리하면 좋습니다. 특히 두부를 기름에 살짝 구워 먹으면 두부의 이소플라본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2019년 식품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기름에 구운 두부의 이소플라본 흡수율이 생두부보다 약 20%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부를 너무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면 오히려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따라서 살짝 구워 먹거나 찌개에 넣을 때는 마지막에 넣어 살짝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해조류, 검은깨, 달걀 외에도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들과 함께 먹으면 좋아요. 비타민C는 두부의 철분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 샐러드에 파프리카나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좋겠죠? 반면에 주의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 외에도 홍차나 커피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음료에 포함된 탄닌 성분이 두부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부를 먹고 나서는 30분 정도 지난 후에 이런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의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개봉한 두부는 물에 담가 냉장 보관하되 물은 매일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3일 이내에 먹는 것이 좋아요. 만약 바로 먹지 못한다면 냉동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냉동 보관된 두부는 3개월까지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두부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풍이 있는 분들은 두부 섭취에 주의해야 해요. 두부에는 퓨린 성분이 들어있어 통풍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두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부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두부는 많은 이로움을 주는 식품이지만 올바른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질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섭취한다면 두부의 놀라운 효능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두부의 영양학적 가치와 효능 그리고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지식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부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부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 식사에 두부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두부 스크램블은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아침 메뉴가 될 수 있습니다. 두부를 으깨어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한 뒤 채소를 곁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두부 스크램블은 달걀 스크램블보다 칼로리는 낮지만 단백질 함량은 비슷해서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두부 스테이크는 어떨까요? 두부를 1cm 두께로 썰어 밀가루를 묻힌 후 올리브 오일을 두른 팬에서 노릇노릇하게 굽습니다. 그 위에 버섯 소스나 토마토 소스를 얹으면 맛있는 두부 스테이크가 완성됩니다. 이 요리는 고기 스테이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간식으로는 두부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두부, 바나나, 베리류, 우유를 블렌더에 넣고 갈면 됩니다. 이 스무디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운동 후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좀 더 창의적으로 맛볼 수 있는 두부 요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부 피자입니다. 두부를 으깨어 밀가루, 올리브 오일과 섞어 피자 도우를 만듭니다. 이를 팬에 둥글게 펴서 굽고 그 위에 토마토 소스와 채소, 치즈를 올려 오븐에 구워주면 됩니다. 이 피자는 일반 피자보다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건강한 피자 대용으로 훌륭합니다. 두 번째는 두부 초콜릿 퍼지입니다. 두부,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 메이플 시럽을 블렌더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이를 냉장고에서 2시간 정도 굳히면 완성입니다. 이 디저트는 달콤하면서도 건강해서 다이어트 중인 분들의 단 음식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부 그래놀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부를 으깨어 오트밀, 견과류, 꿀과 섞어 오븐에 구워줍니다. 이렇게 만든 그래놀라는 시중에 파는 그래놀라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요구르트나 우유에 넣어 먹으면 아주 맛있는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두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맛이 담백해서 다른 재료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창의력을 발휘해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부를 활용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하루는 두부의 날로 정해 하루 3끼를 모두 두부로 만든 요리로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매일 아침 두부 스무디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두부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부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식품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부의 영양학적 가치와 건강상의 이점에 대해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두부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지구의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먼저 두부는 환경 친화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육류 생산은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물과 토지를 대량으로 사용합니다. 반면 콩을 원료로 하는 두부는 이에 비해 환경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또한 두부는 물 사용량도 적습니다. 1kg의 쇠고기를 생산하는데 약 15,000리터의 물이 필요한 반면 같은 양의 두부를 생산하는 데는 약 2,500리터의 물만 필요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두부는 또한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콩은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재배가 가능하며 저장성도 뛰어납니다. 따라서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생산의 불안정성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97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두부와 같은 지속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두부 산업의 혁신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에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두부를 다양한 형태로 만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부를 더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비지를 활용한 연구도 활발합니다. 비지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부는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두부는 이제 전 세계로 그 인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 두부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부 산업이 직면한 과제도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콩 GMO의 사용 문제, 두부 생산 과정에서의 에너지 사용, 포장재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두부 생산 업체들이 유기농 콩 사용, 에너지 효율적인 생산 공정 도입, 생분해성 포장재 사용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부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식품입니다. 영양가가 높고 환경 부담이 적으며 문화적으로도 의미 있는 두부는 미래 식량 산업의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두부의 가치를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활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두부를 단순한 반찬이 아닌 건강과 환경을 위한 중요한 식품으로 바라보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들기름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